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서 올 들어 최저치를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204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1월에 공들여 쌓았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나흘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52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해보면서요,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으로 출발해서 별 영향을 받지 않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4,700억 원 정도, 선물은 4,000계약 넘게 던졌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2011년도 들어서 프로그램 매물들이 시장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난해 11월 달 이후에 나타났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대규모 매도 물량 공세들이 있었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12월 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옵션과 선물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약세 쪽에 치중하는 포지션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시장 접근들도 있겠지만 환율이 1,100원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과거의 환율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이머징 또는 글로벌 신흥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또는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아시아 쪽 국가들에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경기 회복세라든가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으로 자금들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의 금리 인상으로 표현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긴 안목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냉키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월 달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 과정을 좀 거쳐주는 것이 시장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머징 국가에서 물가 인상 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긴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진국 증시라든가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머징 국가 쪽으로 수출이 전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과열 양상이 보여주고 있는 환율의 절상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시장들이 어느 정도 다시 또 안정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순은 당연히 거쳐야 될 상황이다라고 좀 편하게 또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조정을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시장에서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주로 나왔고 외국인 매매가 나왔던 자동차 또는 화학 그리고 중공업 관련된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뒤늦게 참여하셨을 때 느끼는 시장 충격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100포인트를 고점으로 찍고 조정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2월달 시장은 좀 편안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내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 많이 내렸습니다. 24포인트 정도 밀리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했거든요.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장에서의 좀 어느 정도 안전판이 있는 것이냐, 이거 추세가 무너질 정도의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또 2000포인트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깨질 수도 있습니다. 2차 지지선으로 본다면 1950선, 40선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면 1800선 후반대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2000포인트대를 중심으로 해서 1차적인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내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기 이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회복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세력들이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죠.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매수 흐름들은 최근
그 랩 어카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형 시장으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인 투자가들의 조직적인 매수 흐름으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규모 물량들을 소화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분위기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려했던 이머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요인들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조정은 지지선대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안전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 또는 내가 물려있더라도 주도주에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에 있고요. 일단 1차적인 시장 흐름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는 시기이다 보니까 주도 종목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종목들은 일단 지수와 함께 흔들려서 밀릴 수 있습니다. 또 신규로 매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들 종목들을 2월 중에 저가에서 매매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월 단위로 해서 보시게 되면 월 시작했던 가격권보다 이하 또는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옵션 만기 가격대보다 이하에서 내가 2월 중에 이런 주도 종목들을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2월 중에 단기 매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IT 섹터의 중소형 우량 종목들이 최근 실적들이 아주 돋보이고 있고 태블릿 PC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기관 매수라든가 랩 어카운트에 편입될 수 있는 스몰캡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기관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하셨고요. 이 시기를 주도주의 저점 공략 포인트로 삼아보자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죠.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 다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요, 문자 말고요, 센플러스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센플러스 아래 하단에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받고 싶은 종목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채택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TV에서 이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면요, 최고 전문가들의 무료 증권 방송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총 5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GS, CJ 옵쇼핑, 기아차, 삼성전기, LG화학 이렇게 5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종목들 오늘 모두 다 약세였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정해 볼까요? 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것이 LG화학과 삼성전기였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종목들 GS라든가 CJ 옵쇼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조정폭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비교적 추세를 유지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그냥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를 하겠고요. 다만 오늘 하락폭이 좀 컸었던,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IT 섹터 중에서 대표적으로 LED 관련해서 최근 흐름들이 좋았던 삼성전기와 LG화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이 가장 좀 오늘 조정폭이 좀 컸죠. 장중 5%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낙폭을 좀 좁히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최근 뭐 5일 내에 또는 10일 내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에서 LG화학이 물량들이 조금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실적 흐름이라든가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2월달 접어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50만 원대 이상 보다가 48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목표 주가가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흔들렸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랩 어카운트
많은 자금들이 좀 몰렸었는데 이들 자금에서 중공업이라든가 화학 관련된 비중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 좀 도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량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추세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동평균선 외에 일목균형표가 있는 후행스팬과 그리고 기준선을 함께 넣어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추세 붕괴 시점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한 가격권대가 오늘 장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기준선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 시그널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추세 흐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전에 3개월 이상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한 달여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또 반짝 상승 이후에 외국인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거쳤는데 월봉이라든가 주봉상에서 추세가 무너졌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주추세선들은 37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38만 원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점. 그래서 2월 중에는 한번 이 가격권대까지는 저점이 마련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LG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전에 화학업종들 2차 전지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물려 계시더라도 좀 여유 있는 관점에서 3개월 이상 또 2011년도에 유망한 업종이기도 하고 화학업종은 테마업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이머징 국가,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화학섬유라든가 또는 화학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매출 신장세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의 매도를 섣불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히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도 매도 관점들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과 더불어서 함께 매도하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매수 주체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 또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기는 뭐 LG화학처럼 이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아니었고 제가 1월 말에 말씀드렸던 종목으로서 2주 연속 말씀드렸는데 현재 IT 섹터, 특히 LED 관련돼서는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DDR 1기가 같은 경우에는 1달러대 중반 가격으로 지금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쪽 분야에서 LED 관련된 분야들이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LED는 조명 분야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는 구조들이 국내에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관련된 업체들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조명 관련된 산업에 대한 시장 분위기들도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다가 잠깐 멈춰있는 기술적인 일일 과정에서 본다면 일봉상의 과정에서 본다면 짧은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도 보시고 계실 거고 이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거래량은 이전에 상승했던 기간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추세선들이 어디에 다 모여 있냐면 12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2만 원대 후반까지 주추세선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격권대에서는 다시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2주 전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보유하셨다면 오히려 지금은 평균가 매수 단가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오히려 재매수 타이밍을 지지선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지를 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들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꼭 챙겨보시고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011년에 유망 업종들을 살펴주시면서 그 관심 종목들까지 알뜰하게 챙겨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 부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지난 11월 달부터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2월 달 한 달 동안 저희 이제 센터에 고객분들하고 1월 말까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3개월 이전, 4개월 정도 시점부터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표적인 올해 유망 섹터는 자동차, 중공업, 화학,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2, 4분기 이후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건 업황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올해 2차 전지 화학 분야와 맞물려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은 거칠 수 있다. 그동안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은 거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승 기류에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들 관점에서 본다면 섣불리 중소형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물려가는 그런 투자 흐름보다는 주도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고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면은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 지난해 연말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었던 주도주이기도 한데요. 최근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 포탄을 맞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유망업종으로 조선주를 들고 오신 것 보니까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강의 내용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업황이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요, 기반도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업종의 업황 흐름 어땠는지 그간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조선업종,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들을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우량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들은 저희가 이제 탑다운 형태로 업황과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서 6개월 이상 주도주의 성격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추천이 나간 종목들은 최소 3개월 이상 보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조선업종들은 1차 상승을 거쳤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업황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여력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부터 조선업종은 좋아지는 시기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종하고 주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지수, 코스피 지수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워낙 종합주가지수 대비 탄력도, 베타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탄력적인, 상승할 때 더 많이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 역시 또 조정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대표적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보시고 계신데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시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주가를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09년도까지는 실적이라든가 또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업종이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위기에 있을 때는 수주라든가 업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09년도까지는 바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10년도 접어들면서 수주 목표액들을 전반적으로 초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100% 이상의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수주 실적들이 둔했는데, 이것이 2010년도, 2011년도 접어들면서 더 긍정적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비조선 분야에서의 실적들이 부각되는 종목,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종으로만 보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주도주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조선업종의 회복세와 더불어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고 있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 나머지 중공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유 시추와 관련된 드릴십 분야라든가 해양 플랜트 발전 설비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 대형 컨테이너라든가 해양 플랜트 관련된 시장에서의 나름대로 매출 실적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도 2010년도에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런 흐름들이 2011년도까지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종들이 자동차라든가
화학업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호황국면이 전개가 되었고 이것이 2011년도까지 2010년도에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는 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새롭게 발주되고 있는 조선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9년 말 이후에 저점을 찍고 2011년도까지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인덱스를 살펴보더라도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신조선 발주 물량 흐름들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인덱스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내의 그 막대 그래프 하단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짙은 푸른색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그리고 세계적인 수주 물량들의 대표적인 흐름인데 이 부분 역시도 2010년도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2000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흐름들이 현재 물량들이 과부하 상태들이 해소되는 2014년도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업황 내 관련 종목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작년부터 이제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최근 주가의 부진, 조선주의 부진을 놓고 그 이유를 증권업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주 모멘텀의 단절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이 부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올해 또 다른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인지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선업황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합니다. 바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에너지 고갈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선업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환경 관련해가지고는 배가 천천히 다닙니다. 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엔진을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면서 물동량이 경기가 회복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화물 선박들이 대형화된다든가 또는 엔진의 기술들이 더 좋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대형 화물선 같은 경우 벌크선이라든가 VLCC 같은 이런 대형 화물선 같은 경우는 각국의 해양에서 발생하는 물들을 배 안에다 가둬놨다가 이것을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물들이 다시 배출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을 일정량 배 안에다 가둬놓고 물을 배출하고 하면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들어오고 있는 다른 나라의 물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생태계에 필요한 오염물질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나라에 배출이 됐을 때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또 이런 쪽의 기술력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동안에 금융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수주 물량들이 단절됐다가 2010년도에 수주 물량이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고 있는 분위기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조선업종들이 나름대로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라든가 에너지 고갈과 관련돼서 녹색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이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측면에서는 조선업종들은 과거에 그냥 단순한 수주 또는 단순하게 컨테이너라든가 벌크선이라든가 대규모의 이런 선박 수주들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선박 또 에너지와 관련된 특화된 엔진 기술 그리고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 기술 이런 부분들이 각각 중공업 관련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선업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매출에 집중을 하기 위한 기술력들을 꾸준하게 배양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경기 회복세가 접어드는 분위기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진국은 그동안 침체에서 회복되는 분위기고요. 근본적으로는 인구 밀도가 저연령층, 산업 생산 인구가 집중화되어 있는 이머징 국가 또는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 속도는
결과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컨테이너라든가 수출과 관련된 물동량들은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분위기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결국 경제 성장은 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컨테이너 선박을 중심으로 한 발주 물량들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거에 특별한 기술력 없이 큰 배를 만들었던 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과잉 생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주량이 줄어든다. 결국 국내 조선사들은 이런 쪽에서의 대책들을 세워놓는다라면 충분하게 실적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발주 능력들은 국내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탱커라든가 벌크 선박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은 일단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조선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2011년도까지는 고부가 가치 상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 여력들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다만 한진중공업 같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거나 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도주의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상선 부분에서 선종별로 발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2010년도 후반부터 2011년도, 2012년도에 늘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분야죠. 이 분야가 바로 컨테이너 관련된 시장 분야입니다. 즉 경기가 침체권에 있다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상선 발주 물량의 규모들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12년도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증가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추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침체에서 회복 시기에 있는데 발주 물량이 끊긴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신규 발주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턴 어라운드 되는 시기이고요. 과잉 생산이 나타나는 시기는 2012년도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거 고려해 본다면 일단은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는 2010년도와 2011년도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1년 조선업황 돌풍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봐야 할 리스크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긴축 리스크, 이로 인해서 경기의 흐름들이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다소 이머징 국가들이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반면에 이런 호황기를 중심으로 해서 과잉 발주가 일어났던 것이 어떤 선복의 과잉 이슈들로 인해서 발주 물량이 끊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우려가 나온 것들처럼 또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 레포트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 시그널보다는 일단 관망, 유지, 비중 축소 이런 분위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 상승에 따른 어떤 하나의 조정을 위한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의 성격들을 가지고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 더 반등의 모멘텀을 주고 물려있다고 하시더라도 던질 수 있는 매도의 시그널들을 다시 반등을 통해서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타나서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여기다가 물량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과정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공교롭게 현재 환율 시장의 분위기들도 매수를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환율과 더불어서 이익 실현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많은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도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월 달은 이 종목들에 대한 조정을 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지선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관련된 분야 그리고 해양 플랜트,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해양 시추선 분야라든가 또는 FPS 같은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제가 용어를 제가 깜빡 잊었는데 FPSC인가 그럴 겁니다. 예, 부양에서 원유를 시추하는 선박인데 이런 선박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한두 개씩 일어나더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매출 실적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공업 세타라는 엔진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관련돼서 그린 산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엔진과 터빈 분야에 대해서 실적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뉴스들을 점검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목 접근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여전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중공업 섹터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주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FPSO였나 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2011년 유망산업인 조선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관심 종목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요. 오늘 들고 오신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담아오셨나요? 예, 오늘은 지난해 말씀드렸던 종목들에다가 그 두 종목 정도 더 이제 변경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섹터의 이제 세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그리고 GS라든가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공략 큰 무리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IT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과 IT를 함께 볼 수 있는 제일모직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로 추가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태블릿 PC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녹스 같은 중소형 우량 실적 종목을 함께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종목에다가 제일모직하고 이녹스 정도를 좀 살펴드릴 건데요. 먼저 제일모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소재 관련된 내용들을 매출로 함께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레버카운트의 주요 종목으로도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흐름들이 좋습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인 트렌드가 상승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는 종목이죠.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 매수 기조가 2011년도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2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초반대 가격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인 중요 지지선들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11만 7천 원대, 11만 6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깨지지 않는다면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중소형 종목 중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녹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연초 들어서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4개월 이상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는 상황이었고 상승하면서 거래를 동반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가 그 수익이 상당히 좋은 태블릿 PC 관련된 그 플렉서블한 그 PCB를 생산해내는 FPS 또 헷갈리네요. PCB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FPC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로기판이 태블릿 PC라든가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들을 갖고 있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16,000원대 초반대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 공략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상담받고 싶은 종목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곧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문자로 받지 않고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만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샘플러스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상담받고 싶은 종목에 대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YJB5님께서 남겨주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금융을요 15,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60%입니다.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15,200원이면 현재 기준 전후로 해서 매수 가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건설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좀 부담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지요. 최근에 월드건설이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월드거선과 관련된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다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 비용은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설주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불안감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반전세라든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금융 관련된 종목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업종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대를 전후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16,000원 넘기기가 당장은 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이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15,000원 또는 14,000원대 후반이 전반적으로 추세선들이 몰려있는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14,000원대 깨지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대 14,000원, 16,000원대 사이에서는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16,000원대 근접하면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들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만나볼 분은 아이디 에이스X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영원무역을 매수하고 싶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적정 매수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종목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예, 영업무역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일단 3일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밀리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었죠. 오늘은 뭐 나름대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긴 했는데 상승하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달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종목은 고점에서 밀릴 때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500원대겠군요. 12,500원부터 12,700원. 현재 측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12,0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13,000원을 넘기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12,000원대에서 매수 시기를 들어가실 때 한꺼번에 들어가시는 전략들보다는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눠서 12,000원의 지지 기반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12,500원대 오늘 장중에 형성되었던 저점대 지켜내는지 보고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전략들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무역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마달중 아이디 마달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양강철을 5,3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입니다. 대응 전략과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예, 동양강철 같은 경우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그 매수가가 5,390원이신데 일단은 현재 측면에서는 지지 기반이 5,390원, 5,350원, 60원대가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선입니다. 근데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5,300원대까지 밀렸어요. 또 윗골이 달고 밀렸는데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이 오늘 저점 5,300원 종가를 지켜내는 분위기들이 좀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40% 비중. 최근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물량들을 좀 많이 중소형 종목에다가 편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형 종목들을 담으실 때에도 20, 30% 범위 정도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다. 40% 이상 물량을 담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일이 중요한 지지 기반입니다. 내일 반등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5,1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또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내일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회복을 해서 5,7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시장 흐름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5,700원대에서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2차 상승기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문자를 받지 않고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낯서신가 봐요. 와글와글 게시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회원 가입하시고요.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그런 다음에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보내주셔서 자세한 상담받고 싶은 종목에 대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곧바로 제가 전장소 센터장님과 함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드릴 분은요. 아이디 토토로 3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화인터텍을 요즘 관심 종목인데요. 11,000원에 매수해서 한 13,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은 한 30%로 해서 분할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와그락을 게시판 활용을 해보시면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도록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담 종목이 신화인터텍인데요. 어때 준비되셨나요? 예, 신화인터텍을 11,000원에 갖고 계신데 아니요, 이제 들어가 보고 싶으신데 11,000원에 매수해서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 2분기까지를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산업과 섹터는 IT나 태블릿 PC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삼성이라든가 또는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께서 거래량이 조금 없어서 선뜻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시대요. 만약에 들어가시는 규모가 크시다라면 저는 개별 종목 중에서 이쪽 업종을 공략하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삼성전기나 또는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또는 이노텍이라든가 오디텍 같은 실적이 아주 좋은 중소형 우량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측면들은 가질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60만 주, 많을 때 60만 주 정도니까 현재 10,000원짜리 종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60만 주 정도의 물량,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물량 규모가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 10만 주 정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억씩, 몇십억씩 들어가시는 게 아니면 크게 수급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보는 것처럼 호가에서도 보통 2, 3천 주 이상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매매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고 11,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신다라고 하면 잘 안 잡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3,000원을 목표로 보신다면 12,000원대 이하 매수해서 분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토토로 36님, 이 매수가에 들어가셔서 목표가도 무난하다고 하시고요. 거래량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사이드 메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이드 메뉴 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정밀화학을 8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로요. 어제 사셨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아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2월 중에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종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학업종들 중에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지수가 흔들릴 때 잘 빠지지 않을 만한 종목을 기술적으로 뽑다 보니까 저도 삼성정밀화학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수 관련 우량 종목들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정밀화학을 좀 뒷단에다 놓고 관심 종목에다만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박스권 저점에서 잘 사셨고요. 매수 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상승을 가정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전 고점 박스권을 넘기는 정도나 직전 고점 박스권 수준, 즉 87,000원, 88,000원, 10% 이상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7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측면에서 박스권대 저점 라인이 78,000원, 79,000원 이 가격대 깨지지 않으면요. 목표 주가, 목표 수익률 10% 정도를 1차로 형성해 놓으시고 네, 단기를 한 87,000원으로 보고 계신다고.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88,000원 정도 목표가 두시고 87,000원부터 물량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메뉴 7님 전략 아주 잘 세우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HJH 코리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S 산전을 76,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라고 합니다. 목표가와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이분께서 김보라 만나서 너무 이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솔직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LG 산전은요 79,000원대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점이 빨리 확인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에 오늘 장중 저점이 예를 들면 73,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3,1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73,000원대가 깨지지 않고 고점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양상들을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LS 산정 같은 회사가 회사 내부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망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구간이고 2월 한 달이 중요합니다. 2월 한 달이 최소한 양선의 모습으로, 즉 시초가를 고려해 본다면 월초 가격이 76,400원입니다. 그래서 76,400원대를 이번 달 안에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76,400원대로 회복이 되면 일단 3, 4월 달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따라가면서 정리할 시기보다는 보유하는 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JH코리아님 남겨주신 종목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5월의 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가 5월의 눈입니다. 포스코 ICT를 9,5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입니다. 왜 이러나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한 1월 한 10일경인 것 같아요. 매수하신 시점부터 꾸준히 내리고 있거든요. 주가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중요한 데드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직전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저점 가격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88,300원. 그래서 이 가격권대가 손절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결과적으로는 내일 옵션 만기인데 개별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지수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망을 내다봤을 때는 그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이쪽 분야에서 실적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라든가 실적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승 여력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지지 기반들을 지켜내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2011년도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또는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들, LG화학과 같은 종목들의 비추어 봤을 때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둔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지켜보셔야 될 가격권대가 8,800원대 중심으로 해서 저점 라인을 지켜내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가격이 가능하고요. 9,000원대 정도는 사실상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형성되었던 박스권대 중상 쪽, 그러니까 10,000원과 8,800원대 사이에서 감안해 본다면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 박스권대를 저점을 지켜내는 모습들이 2월 중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손절 포인트를 확인하시면서 매매 시점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 아직은 낯서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와그라글 게시판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와그라글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샘플러스에서요. 이 센티비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시간대별로 무료 증권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수익률도 함께 걷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전장석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분이시죠.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강의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